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 현대상 이규헌입니다. 이규헌의 보험통신 190화입니다. 3주 만에 인사드리네요, 그죠? 제가 중간에 뭐 좀 이렇게 저렇게 일정이 꼬여가지고 매주 제가 한 주 정도 건너뛴 적은 있는데 두 주로 건너뛴 적은 처음인 것 같아요. 자, 190화고요. 원래 올해 2021년 2월 20일 날 손해보험협회에서 그동안 이제 정리된, 그러니까 손해보험협회에서 올려놓은 과실도표가 있어요. 과실도표에 없는 사고들, 과실도표에는 없는데 분쟁이 생겨서 분쟁조정심의위원회를 통과했다든가 하는 그런 내용들을 모아가지고 요런 사고는 정형화된 틀 안에 집어넣어서 요 사고는 과실을 이렇게 보는 게 맞겠다라고 정리된 23개 내용을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제가 좀 늦게 알았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원래는 다른 걸 살펴보려고 했는데 이게 한번 살펴볼 만한 내용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올렸습니다. 자, 여러분, 그동안 이렇게 많이 제기되었던 문제죠.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교차로에 횡단보도가 있고 여기 적색 신호예요. 여기는 뭐 녹색 신호겠죠. 그럼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일 때, 횡단보도가 녹색 신호인데 여기 정지선을 지나서 우회전하는 차량, 여기서 신호에 따라 진행하는 차량, 사고가 나게 되면 이 차를 신호 위반으로 처벌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고는 100대 빵 지금 현재 그렇게 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자, 분명히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되어 있는데 이 횡단보도 신호가 녹색이라고 해서 얘를 신호 위반으로 적용한다면 보행자하고 사고 난 것도 아니고 지나가는 차하고 사고 났는데 자기 신호에 가는 차 일단 우선이긴 한데, 그러면 이 차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여기 차를 세우고 여기가 보행자 신호인지 아닌지를 이렇게 보행자 신호기를 보고 보행자 신호 아니네 하고 가야 돼요. 차량 운전자가 보행자 신호를 봐야 돼요. 이건 불합리하다라고 저는 주장하는데 저 빼고는 전부 다 이거 신호 위반 맞다라고 얘기를 해요. 자, 그러면서 예를 드는 게 어떤 예를 드냐면 도로에 횡단보도 있고 정지선 있으면 여기 빨간불이면 여기 보행자 신호 녹색이면 서야 되는 거 아니냐, 이거 지나가면 신호 위반 아니냐 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경우 이 신호등은 얘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빨간불이면 얘가 녹색인 거죠. 고민할 필요가 없는 거죠. 얘가 빨간불이면 얘가 녹색이니까 그건 당연히 서야 되는 거고 우회전이 아니잖아요. 근데 이런 걸 예로 들면서 얘도 신호 위반이라고 주장을 해요. 저는 좀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그게 우리 과실 도표에는 없었거든요, 이게. 근데 이번에 손보협회에서 비정형 과실 도표에 야, 그거 신호 위반 맞아. 신호 위반은 일단 우리하고 상관없으니까 모르겠고 그거는 이제 형사적인 부분이니까 과실은 100대 0이야 라고 딱 못 박았어요. 100대 0입니다. 그리고 내가 신호에 따라서 직진이나 좌회전을 신호에 따라서 내가 가고 있는데 오토바이가 그러면 여기 횡단보도 이게 빨간불일 거 아니에요. 오토바이가 슝 횡단보도를 통해서 온 거야. 사고가 났어요. 자, 이 사고 보행자 보호 의무 위반 사고가 아니에요. 횡단보도는 지금 빨간불이니까. 그런데 오토바이를 신호 위반으로 처벌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과실은 어떻게 되냐 막 논란 있었단 말이에요. 손보협회에서 정리를 딱 했어요. 100대 빵, 오토바이 100 정리 딱 했어요. 깔끔해요. 100대 빵. 그리고 또 살펴볼 만한 내용이 뭐냐면, 사실은 이것 때문에 이걸 하게 됐어요. 골목길에서 우회전하는 차하고 직진하는 차가 딱 사고가 났을 때 이거 어떻게 할 거냐. 자, 원래는요, 교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량이랑 우회전하는 차량은 사고가 안 납니다. 날 수가 없죠. 동선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 차들끼리 사고가 날 수가 없죠. 그럼 사고가 났다는 얘기는 얘가 중앙선을 넘었든지 얘가 중앙선을 넘었든지 누구 한 명이 중앙선을 넘었다는 얘기지. 그런데 골목길에서는 이런 사고가 납니다.
우회전하는 차하고 직진하는 차하고. 그래서 뭐 직진하는 차가 너무 이쪽으로 붙었니, 좌회전하는 차가 우회전하는 차가 너무 크게 돌았니, 막 이렇게 싸워요. 자, 그래서 이 사고는 그러면 다른 변수가 있다면 그 변수를 당연히 고려하겠죠. 네가 과실을 조금 더 먹어야 되겠네, 이 사고는. 혹은 야, 네가 과실을 조금 더 먹어야겠어. 변수는 있을 수 있지만 기본 과실은 어떻게 되냐?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 차량. 여기서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이면 상황이 달라요. 그거는 과실 도표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 이거 사실 서로 시야가 잘 안 보였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서로 주의를 못한 거잖아요. 서로 과실이 나와야 되는 게 맞는데 누가 가야 되냐? 우회전하는 차량이 7, 직진하는 차량이 3. 요거를 기본 과실로 뒀어요. 자, 그러면 우자 위험 부담 원칙 때문에 차 대 오토바이 사고는 오토바이의 과실을 한 10% 정도 더 적게 매기거든요. 얘가 만약에 오토바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6대 4. 얘가 오토바이야, 그럼 어떻게 될까요? 8대 2. 그거를 정리해놨어요. 그렇게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요 직진하는 차량과 우회전하는 차량 간의 사고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만약에 동시에 똑같이 교차로 진입했다면 5대 5예요. 그런데 자 보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게 여기서 이렇게 가는 것보다 더 멀죠. 얘가 선 진입했어요. 직진 차량이 선 진입했을 가능성이 높죠. 직진 차량이 엄청난 과속으로 달려온 것만 아니라면 통상적으로는 직진 차량이 우선적으로 진입을 했다고 보게 될 개연성이 높아요. 그렇다면 직진 차량이 피해 차량이 될 가능성이 높죠. 자, 왜 그러냐? 직진 대 우회전은 순위가 같아요. 직진 똑같죠, 그죠? 좌회전하는 차량이 직진 혹은 우회전하는 차량을 주의해줘라라고 돼 있어요. 여기서 좌회전하는 차량이 여기서 우회전하거나 직진하는 차량을 주의해줘야 돼요. 그래서 직진하거나 우회전 이렇게 돼 있거든요. 직진이나 우회전은 같은 순위예요, 순위가. 그래서 직진 대 우회전 요 사고에서 분쟁이 생길 소지가 많은데 보통은 어떻게 처리하냐? 직진 대 회전. 회전 차량이 주의해야 돼. 일단은 직진이잖아. 그래, 직진 차량 그냥 막 피해자. 뭐 이렇게 통상적으로는 산정을 해요. 그런데 우회전 차량이 명백하게 선 진입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직진 차량이 진짜 달려가지고 사고가 났다. 그러면 직진 차량이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건 어떻게 밝혀야 된다? 우회전 차량이 자기 블랙박스를 제출해야 된다. 저 차 블랙박스 있으니까 저 차 블랙박스 보면 될 거 아니야. 그거는 그 사람 권리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전면 신호 교차로 사고에 대한 기준도 좀 정리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통상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뭐 이게 출동하시는 분들은 대체로 알아요. 여기서 직진하는 게 적색 전멸이다. 여기서 직진하는 게 황색 전멸이다. 그러면 누가 가해자일까요? 당연히 적색 전멸이 가해자죠. 적색 전멸이 가해자고 기본 과실은 7대 3입니다. 7대 3이 많이 나오죠. 근데 왜 7대 3이 많이 나올까요? 그냥 과실을 나눌 때 어느 한쪽이 현저히 잘못했다 그러면 8대 2, 9대 1까지 막 과실이 가요. 그렇지 않다면 피해자가 되는 쪽에서도 어느 정도는 살펴야 될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7대 3이거든요. 7대 3이 통상 과실을 나누는 그냥 기본 과실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황색 전멸이 그럼 좌회전하고 적색 전멸에 좌회전하면 어떻게 되냐? 그러면 좌회전 대 직진 차량에서 과실을 10% 좌회전 차량한테 10% 가산하면 돼요. 황색 전멸 좌회전과 적색 전멸 직진이다. 그러면 얘를 10% 그럼 6대 4. 적색 전멸 좌회전이다. 8대 2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보행자 신호 아까 처음에 얘기했죠. 보행자 신호에 우회전하는 거 팩트빵이다. 그리고 제가 요거 신호가 없는 교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량, 직진하는 차량 요거 얘기를 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이건 좀 진짜 얘기를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게 하나 더 주제가 뭐냐면 여러분 전방에 1, 2, 3차로가 있어요.
여기 뭐라 되어 있냐면 좌회전, 직진, 여기 우회전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 퀴즈. 여기서 직진하는 차는 일로 가야 될까요? 일로 가야 될까요? 일로 가야 될까요? 이거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도로교통법에 여기서 직진하는 차는 일로 가라, 일로 가라, 일로 가라 라는 말이 없어요. 교차로 내는 앞지르기 금지 구간인데 진로 변경 금지되어 있지 않아요.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이 가능해요. 그러면 자 보세요, 여러분. 여기 좌회전이에요. 좌회전 신호기가 이렇게 있어요. 좌회전, 뭐 빨간색, 녹색, 뭐 황색 이렇게 있죠, 그죠? 사색 신호등이 있는 곳이에요. 자, 여기서 직진하면 돼, 안 돼? 안 되죠. 여기서 직진하면 돼, 안 돼? 되죠. 그런데 여기서 2차로에서 2차로로 가는 게 사실은 정상이죠. 근데 2차로에서 1차로로 들어가. 좌회전차로 직진하는 차량하고 사고가 났어요. 자, 누가 가야 될까요? 얘가 가야 됩니다. 직진차로에서 1차로 쪽으로 진로 변경한 차량이 가야 돼요. 왜냐고? 여기 직진 금지 표시가 없잖아요. 직진 금지 표시는 안전표지거든요. 직진 금지 표시가 있는데 직진했으면 얘는 지시 위반으로 중과실 처벌을 받아요. 그런데 이게 지금 중과실이 아니에요. 좌회전 표시, 노면 표시는 노면 표시일 뿐 지시 표시가 아니에요. 안전 표시가 아니에요. 그래서 얘가 직진하는 게 잘못이 아니에요. 지금 법에서 그런 거래요. 그래서 여기서 진로 변경하는 놈이 가야 돼요. 자, 그래서 비정형 요거 23개에 뭐라고 돼 있냐? 여기서 직진하는 뭐 여기 이만큼 가서 사고 안 나겠죠? 여기서 직진하는 차하고 좌회전하는 차가 또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을 한 거야. 얘가 좌회전할 줄 알았겠지. 1차로에서. 저거 좌회전 하겠지. 그럼 나도 막 따라서 이렇게 막 좌회전 해야지. 왜냐면 이쪽 편에도 또 한 3차로 정도 될 거 아니에요. 2개 차로밖에 없다 치더라도 좌회전 차가 1차로로 들어가면 자기는 하고 2차로로 이렇게 들어가면 되니까 그냥 막 좌회전 돌리는데 얘가 직진을 했네. 자, 누가 가야 될까요? 얘가 가야 돼요. 과실 비율은 6대 4. 그런데 이거 통상 이런 경우 있잖아요. 지금까지 어떻게 했냐? 얘는 직진 가능해. 그러니까 직진 가능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 좌회전 차로가 직진이 금지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직진이 금지되어 있지 않으면 직진이 가능하다라고 해석을 했거든요, 지금까지. 그래서 얘는 직진이 가능한 차로에서 좌회전이라고 바닥에 표시는 돼 있지만 건너편에 3개 차로 있고 1차로에서 직진할 수 있는 데서 직진하고 있어. 그래 네가 교차로 내에서 진로 변경을 했네? 교차로 내 진로 변경 9대 1 뭐 이렇게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데 얘는 또 6대 4래. 근데 이건 진로 변경하고 좌회전은 다른 거죠. 그렇긴 한데 이게 6대 4까지 갈 일인가? 좋다. 요거는 인정이 돼요. 직진한 차가 좌회전한 차 요거 6대 4 얘가 가야자. 자, 요거는 인정이 돼요. 그런데 그 밑에 뭐가 있냐?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랑 직진 차로에서 우회전하는 차. 요것도 똑같이 6대 4라고 해놨어요. 이건 난 인정 못하겠다라고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자 보세요. 좌회전 차로는 좌회전 신호기가 있어요. 공중과 바닥에 표시가 모두 있어요. 그런데 그 공중과 바닥의 표시를 모두 무시하고 직진한 거잖아요. 그거랑 우회전, 여기 뭐 예를 들어서 뭐 우회전하면 어디, 뭐 직진하면 어디, 좌회전하면 어디 이렇게 적혀 있을 수도 있고요. 자, 우회전 차로, 좌회전 차로라고 얘기하잖아요, 보통. 그런데 여기가 우회전 차로라고 도로교통법에 없어요. 차로 3개 있잖아요. 3개 다 직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예요. 여기서 1로 가는 게 맞는지, 1로 가는 게 맞는지, 1로 가는 게 맞는지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 아무도 없다니까. 자, 여러분 보세요. 1차로에서 1차로로 가야 돼요, 그죠? 그럼 어디가 1차로냐고.
좌회전 차로는 빼고 얘기하거든요. 여기는 좌회전 차로고 여기는 직진 1차로. 예를 들어서 여기가 직진 표시라고 하면 직진 우회전이 있다고 칩시다. 그럼 직진 1차로, 직진 2차로예요. 1차로에서는 1차로로 가야 되잖아. 여기 1차로, 2차로, 3차로예요. 2차 어디로 가야 돼? 1차로로 가야 돼.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까 진로 변경이 나와요. 진로 변경하는 것처럼 해서 1차로로 가야 돼요. 그럼 얘는 어디로 가야 되냐? 얘는 2차로로 가야 돼. 그럼 3차로는? 3차로 비워놔야지. 원래 여기 3차로 없었잖아. 좌회전 차로잖아, 좌회전 차로. 그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얘가 1로 가야 돼요. 1차로에서 1차로 가야 되니까. 얘가 나는 2차로니까 2차로로 가야지 하고 1로 오는데 얘는 그대로 자기는 직진 방향으로 그냥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여기서 사고가 나. 뭐 이렇게 각이 꺾이지도 않죠. 비슷하게 이렇게 해가지고 사고가 나요. 그럼 얘는 1위로 가고 있었고 얘는 1위로 가고 있었던 거야. 얘가 뭐라 하냐면 나는 2차로니까 직진 2차로니까 2차로로 가야지. 너는 1차로로 들어가야지. 왜 2차로로 왔어? 자, 누가 가야지 할까요? 이런 경우는 얘가 가야지 합니다. 왜? 진로를 변경했다라고 봐요. 경찰에서는. 그런데 여러분 모든 교차로가 이렇게 딱 그대로 직진으로 딱 이렇게 되어 있나요? 모든 교차로가 다 3차로면 3차로 이렇게 좌회전차로 딱 이렇게 이렇지 않거든요. 보통 포켓자로 하나 생기고 여기는 2차로인 경우도 있고 여기까지 2차로로 쭉 오다가 포켓자로 하나 생기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는 이제 3차로가 되기도 하고 여기까지 3차로로 쭉 오다가 그 다음에 여기는 2차로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서 1위로 가야 되는지 1위로 가야 되는지에 대한 대답을 제가 질문하잖아요. 대답할 수 있는 사람 대한민국에 아무도 없어요.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교차로 내에서 내가 내 차로로 가고 있는지 지가 내 차로로 들어온 건지에 대한 분쟁은 교차로의 형태별로 다양하게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통상적으로는 내가 보고 있는 전방의 차로로 진행하는 게 원래 맞아요. 그런데 대한민국 도로가 워낙 얼마나 멋지게 되어 있는지 그게 잘 안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지금 가는 게 내 차로가 여긴지가 잘 안 보이는 혹은 큰 교차로 같은 경우에 특히나 야간에 나는 지금 잘 보고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착시 현상 때문에 사실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다든지 그런 경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럼 여기서 오는 차가 사고가 났어요. 나는 잘 가고 있는데 네가 지금 내 옆구리를 막았어 이렇게 되는데 알고 보니 내가 이게 아니고 이쪽으로 이렇게 가고 있어.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어. 내가 1위로 간다고 갔는데 도로가 이렇게 돼 있었던가. 그래서 여러분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어쨌든 여기서 직진차로에서 여기 3차로가 있는데 2차로에서 우회전 돌리거나 1차로가 있는데 2차로에서 이렇게 좌회전 돌리는 사람이 잘못한 건 맞죠. 그거는 그 사람이 가해자가 되는 게 맞아요.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좌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랑 여기 우회전 차로에서 직진하는 차를 동일하게 봐가지고 이걸 6대4, 6대4로 본다는 건 조금 무리가 있다. 이 직진 차량에게 40%의 과실을 물린다는 건 그건 좀 문제가 있다 라고 보는 거고요. 그 외에도 몇 가지 있는데요. 일단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 됩니다. 그렇게 되고 제가 이 송보협회 비정형 교통사고 과실 도표 23개에 링크를 제가 걸어 드릴까요? 밑에 글에. 그러니까 혹시나 뭐 이거 뭐 한번 살펴보겠다 하시는 분들은 들어가셔서 그냥 누구든지 뭐 로그인은 필요 없어요. 그냥 다운받아서 보시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고요. 자, 운전자보험 필요성 3탄. 운전자보험 필요성 3탄은 별거 없어요. 자, 운전자보험 얼마 정도 들까요? 적게는 한 만원, 많이는 한 3만원 이렇게 들어가요. 옛날에는 뭐 4만원, 5만원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즘은 거의 적립 부분을 빼고 보장 부분만 넣기 때문에 한 만원에서 한 1만원 막 이렇게 들어가고 2만원 저는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서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뭐냐면 내가 다쳐서 병원 가는 부분이에요. 자부치라고 하죠. 자동차 부상 위로금. 우리는 자부상이라고도 하는데요. 그 내가 교통사고 나서 보험 처리를 받으면서 병원에 가게 되면 어이구 교통사고 나서 어떡해요? 라고 위로금으로 최소 50, 최대 5천만 원까지 부상 위로금을 주는데 그런데 이 부상 위로금이 한때 어떻게 바뀌었었냐면 열심히 막 팔고 있는데 바뀌었던 게 어떻게 바뀌었냐 30만 원으로 줄었어요. 줄고 20은 어떻게 되냐 자차 단독 제외. 왜 그랬냐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이상한 고객들이 있어요. 가끔씩 이상한 고객들이 있어요.
그냥 뭐 담벼락 슥 끌어가지고 앞범퍼 이렇게 슥 끌어놓고 범퍼 도색하는데 이거 해봐야 뭐 한 1, 20만 원 드는데 범퍼 이거 담벼락 이거 밟고 박으면서 뭐 목이 아프네 허리가 아프네 이런 병원을 한번 가는 거예요. 병원 가 엑스레이 찍는데 뭐 몇만 원 들거든요. 그거 그냥 자기가 자기 돈으로 처리해버리고 그리고는 자부상 청구를 하는 거야 50만 원. 그러면 이거 범퍼 원래 끓여 있던 거 싹 깨끗하게 도색하고 그리고도 좀 남잖아요. 그러니까 보험회사에서 30만 원 들어가는데 20만 원은 자차 단독 사고는 제외. 차 대 차 사고일 경우에만 요거 주는 걸로 이렇게. 혹은 차 대 보행자 사고거나. 어쨌든 자차 단독 20은 제외. 그러면 차 대 차 사고로 병원에 가서 그러면 뭐 30, 20 해서 50이 나오는데 나 혼자 담벼락 끌렸어요. 그러면 30이 나온 거야. 그렇게 바뀌었어요. 바뀌었다가 다시 그냥 50 주는 걸로 다시 바뀌었어요. 그랬더니 뭐 그거 별거 없더라 이래가지고 이제 다시 바뀌었어요. 바뀐 지 조금 됐어요. 근데 여러분들 운전자 보험은요 제가 생각하는 보험을 자 여러분 보험을 내가 다 없고 딱 하나만 들 거야. 뭘 들면 될까요? 실손보험입니다. 실손보험은 내가 치료비가 10만 원 들었어요. 10만 원에 대해서 자기부담금 조금 하고 이렇게 나오죠. 예를 들어서 자기부담금 20%라 칩시다. 10만 원 들었어요. 8만 원 나오잖아요. 100만 원 들었어요. 80만 원 나오잖아요. 1000만 원 들었어요. 800만 원 나오잖아요. 자, 내가 부담하는 금액의 크기에 맞춰서 줘요. 자, 치료비가 내가 이렇게 병원 치료를 했더니 한 1000만 원 들었어요. 그런데 2021년에 1000만 원 드는데 2041년에도 1000만 원 들까요? 20년 뒤에? 더 들지 않을까요? 그때는 물가가 한 3배로 뛰어가지고 3천만 원 든다 칩시다. 그러면 지금은 1000만 원 들었지만 그때는 3000만 원 들어요. 그럼 3000만 원에 대해서 80% 줘요. 2400. 근데 자기 부담금 상한이 있죠. 요즘은 200만 원까지만 내가 부담하면 돼요. 그러면 2800 줘요. 어쨌든 3000만 원에 대해서 줘요. 1000만 원에 대해서 줘요. 예를 들어서 뭐 30만 원 들어서 10만 원 들어서 50만 원 들어서 그거에 대해서 줘요. 실비는 가장 기본적으로 가입해 두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내가 운전을 만약에 한다면 면허증이 있다면 운전자 보험이에요. 그래서 제가 우리 고객님들 중에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형편이 어려워요. 힘들어요.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럼 내가 봐도 이분이 넉넉하게 막 종신보험 뭐 한 3, 40만 원 넣고 막 이럴 형편이 안 되시는 분이 뻔히 보여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 실손하고 운전자만 그냥 일단 기본으로 들어두시고 그리고 형편이 좀 괜찮아지시면 추가적으로 좀 더 드세요 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 우리 현실에 가장 가까이 있고 무슨 일 발생했을 때 가장 큰 위험이 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들 사망보험금 종신보험이잖아요. 종신보험 한 1억 넣으라고 해보세요. 보험이 얼마 들어가는지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내가 죽는 거만 위험이냐? 내가 죽어서 1억 나오는 거 그거만 위험이냐? 내가 죽으면 어떡해? 그럼 내가 죽어보면 어떡해? 라고 그 부분을 다 커버하려면 1억 들어가 될까요? 내가 연봉이 얼만데? 앞으로 몇 년을 더 일을 할 건데? 뭐 한 20억, 30억 넣어야 되잖아요. 그 종신보험 넣을 수 있으세요? 못 넣잖아요. 보통 종신보험 보통 5천, 6천, 1억 뭐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근데 내가 다른 사람을 만약에 사망하게 해서 교통사고로 형사 합의를 봐야 된다. 요즘 보통 5천, 6천 막 이렇게 합의를 해요. 많게는 막 7천만 원씩 이렇게 합의를 봐요. 그렇게 합의 보면 그 돈 어디서 나올 거야? 내가 죽으면 1억 나오는 그것만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실손 운전자가 가장 기본이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뭐냐? 여러분들 예상 못하는 거예요. 화재보험이에요. 확률이 그렇게 높진 않아요. 그렇지만 화재보험은 내 집, 내 직장, 내가 만약 가게를 영위한다면 내 모든 걸 다 쏟아부은 거잖아요. 우리 가게. 이 우리 가게가 홀랑 불타서 홀랑 내려졌어요. 그런 사람도 주변에 제가 숱하게 봤거든요. 그나마 화재보험이 있으신 분하고 없으신 분 천지 차이예요. 화재보험 우리 집 혹은 가게 필히 들어두셔야 돼요. 비싸냐? 안 비싸요. 집 같으면 우리 집 화재보험 10,000원만 하면 돼요. 한 달에 10,000원. 우리 가게 작으면 50,000원. 뭐 크면 한 10,000원. 좀 이렇게 위험도가 좀 높은 그런 집 좀 뭐 이렇게 뭐 술도 팔고 막 이런 데라서 좀 위험한 직종이거나 혹은 나중에 인테리어 비용을 갖다가 인테리어 비용이나 이런 어떤 중간에 비용 같은 걸 미리 생각해서 막 그냥 막 넣어두는 식으로
그렇게 해두면 조금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뭐 몇십만 원, 10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들어갈 수도 있지만 그렇게 많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가 뭐냐면 사망, 진단, 입원, 수술 등에 대한 보험이 네 번째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런 보험은 주리장창 열심히 몇 개씩 들어놓고 이런 보험을 잘 안 들어. 그런데 여러분들 제가 1996년 12월에 설계사 시험 치고 1997년 1월부터 제가 영업을 시작했거든요. 25년 동안 영업을 해오면서 제가 느낀 우선순위예요. 근데 생명보험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우선순위라고 할까? 근데 요즘 생명보험회사에서 실수도 파니까 뭐 요거랑 넣으면 되지 뭐 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실제로 제가 느껴본 바는 좀 그래요. 그러니까 운전자 보험은 여러분들 운전하시는 분들은 가장 기본적으로 들어두셔야 되는 게 맞아요. 자, 이거는 보험통신 190화였고요. 선거협회 비정형 과실도표 23가지 정리됐다는 소식을 듣고 그 부분으로 한번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럼 하여튼 이제 4월도 다 끝나가요. 마무리 잘 하시고 5월 잘 맞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